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입니다. 오늘 아주 귀엽고 깜찍한 차 한 대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이 차를 끌고 나가면 롤스로이스만큼이나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제 옆에 있는 이 녀석 마이브 M1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초소형 전기차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고요. 수년 전에 저희가 세보시를 또 리뷰를 하면서 또 많은 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초소형 전기차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갖고 와봤는데, 이 녀석 어떤 매력과 즐거움, 우리에게 잊지 못할 아주 추억을 선물해 줄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브 M1의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느 차가 많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미니 컨트리맨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동글동글한 요소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냥 귀엽기도 하고 이 작은 차와 어울려서 앙증맞은 느낌도 있네요. 일단 헤드램프 자체도 약간 둥글둥글하게 조약돌 모양으로 되어 있고, 나름 LED 주간주행 등과 LED 방향지시 등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꽤나 큼직한 그릴을 비롯해서 크롬 도금도 알차게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범퍼 부분도 뭐 이렇다 할 엄청난 특징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볼륨감을 살리면서 둥글둥글하게 보닛까지, 그리고 확실히 초소형 전기차라 그런지 보닛이 극단적으로 짧은 것도 아주 인상적이다. 그리고 와이퍼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이 정도로 앞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M1의 옆모습, 역시나 아주 극단적으로 짧은 휠베이스와 길이 상대적으로 높이는 꽤나 높아요. 네, 굉장히 독특한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휠 타이어 조합도 상당히 작죠. 네, 13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 155mm급의 타이어가 매칭이 됩니다. 나름 그래도 휠에 멋스러움을 내기 위해서 여러 부분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준 게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이드 쪽에 위치한 방향지시 등도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이 부분도 미니와 좀 닮은 구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옆에 반사판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이런 것도 참 인상적이고, 나름 루프렉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소형 전기차답게 이 투도어 형태로 문짝 하나만 큼직하게 위치해져 있고, 생각보다 벨트 라인이 낮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디자인적인 포인트까지 살리고 싶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벨트 라인도 낮고 대신 유리창 면적을 상당히 큼직큼직하게 표현을 해서 실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방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뒷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벤츠의 향기도 느껴집니다. 바로 테일램프 때문인데요. 옛날 GLK의 모습의 그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하죠. 이 역시 LED로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필러 기둥 부분에도 유광 블랙을 과감히 또 둘렀고요. 전체적으로 뒷모습도 앞모습, 옆모습만큼이나 파격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위치에 번호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래에 있고요. 네, 여기에는 키를 꽂아서 돌릴 수 있는 트렁크 버튼이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일렉트릭 비이클 마이브라는 배지도 깔끔하게 붙여 놓았습니다. 네, 마이브 M1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 구성은 지금까지 봤던 초소형 전기차들 중에는 가장 좋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꽤나 괜찮았거든요. 네, 먼저 디지털 계기판이 큼직하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안쪽에 그래픽은 약간 조금 뭔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시선을 살짝 꺾어서 중앙을 보면 와, 이 큼직한 모니터 보십시오. 여기에 심지어 무선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금 띄워놨는데 그래픽도 그래픽이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반응도 나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분, 심지어 우리 아이폰처럼 이렇게 별도의 즐겨찾기 버튼까지도 위치해져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런 부분 정말 의외입니다. 네, 상품 구성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 틀이나 레이아웃은 약간 미니와 옛날에 비틀에서 봤던 모습에 약간 좀 섞어놓은 듯한, 전체적으로 좀 귀엽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버튼 시동뿐만 아니라 이 공조장치 버튼도 다른 라이벌의 초소형 전기차들과는 달라요. 꽤나 나름 그래도 좀 절도 있게 버튼류의 모습이라든지 어딘가 모르게 허술하거나 이런 느낌은 보이지는 않아요. 딱 알맞게 잘 조립 마감을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화면과 디지털 계기판, 이런 버튼류의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기대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터널 쪽으로 내려와 보면 일단 컵홀더가 하나 있고 조그 셔틀 타입의 변속 레버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이 앞쪽은 뻥 뚫려 있다, 개방감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조명 같은 거는 그래, 초소형 전기차니까 우리 이해를 해주자고요. 여기에 선바이저도 있고 나름의 룸미러도 위치해져 있고, 심지어 버튼 한 번만 딱딱 누르면 전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큼직한 윈도우 조절 버튼까지도 전체적으로 진짜 차 맞네요. 네, 차 맞아요. 초소형 전기차라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나름 알차게 갖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열선 같은 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막 트위즈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트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주행하는 데에는 뭐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초소형 전기차라서 이해해야 되는 뭐 포인트도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라이벌의 초소형 전기차들과 비교해서는 실내 구성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이브 M1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적재 공간인데요, 큽니다. 예, 결론만 놓고 말씀드리면 진짜 커요. 예, 라이벌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큼직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뭐 웬만한 뭐 라면 박스라든지 꽤나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높이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장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거를 한번 젖혀보면 요 안쪽에도 꽤나 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네. 요 정도도 상당히 큰, 나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요런 부분은 마이브 M1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이브 M1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재원표 여러가지 스펙 시트를 설명하기 전에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아마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탈만하냐? 뭐 이런 건데, 차고가 일단 높기도 하고 여러가지 유리창의 면적도 막 커서 그런지 개방감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큼직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작다고 약간 무시하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가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앞에 보닛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짧아서 뭐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좀 편합니다. 예, 좀 편리하다, 개방감이 좋다라고 첫인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외관에서 봤을 때는 분명 이 차는 크기가 작은 초소형 전기차는 맞지만 운전석, 특히 실내에 앉아서 주행을 이어나갈 때는 그냥 경차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적당하게 잘 표현이 되어져 있고, 뭐 일단 뭐 A필러 같은 경우도 나름 좀 두툼하게 표현을 해서 그런지 그냥 진짜 온전히 이렇게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듯한 그 느낌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일단 첫인상. 이제 스펙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 차 같은 경우 최고 출력 17마력, 최대 토크 한 9kgm를 살짝 넘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출력이나 전체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라고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차는 전기차죠. 네, 전기 에너지의 힘 순식간에 확 하고 이렇게 토크를 아주 제로 상태에서부터 쭉 하고 뻗어 나오는 그 특유의 전기 에너지 힘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17마력, 뭐 9kgm, 솔직히 숫자보다는 그래도 꽤 잘 나가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의 최고 속도는 80km인데 뭐 사실상 한 60km 정도까지 크게 부담 없이 쭉쭉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차는 고속도로도 못 달리고 고속화 도로도 못 달리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의 아주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의 주행 능력을 갖추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다시 가속 페달을 쭉 밟았을 때 쉽게 속도를 50km 이상까지 올리거든요. 네, 역시 전기 에너지가 주는 힘을 가장 적절히 잘 사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얇은 타이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차 자체가 작다 보니까 뭐 공기 저항을 비롯해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들어오는 편이지만 그래도 음악을 듣고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보다도 일단은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서스펜션인데요. 네, 이 차를 설명해서 서스펜션을 이렇게 넘었을 때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굉장히 뭔가 저렴하게 탕탕 튀면서 시스템이 많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트위즈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차는 나름 서스펜션 세팅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꽤나 의외의 발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부터 자꾸 이 무선 애플 카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의외의 장점 포인트 때문에 웃음이 납니다. 네, 뭐 여러모로 아무튼 만듦새가 초소형 전기차 치고는 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행거리 이야기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 같은 경우 삼성 SDI사의 리튬이온 배터리 셀이 가득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득가득. 네. 일단 중국산은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10kWh급입니다. 매우 작죠. 그 결과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 일단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게 한 57km 정도 되고 이 회사 측의 말로는 100km까지는 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에어컨을 틀고 여러 가지 뭐 전자기기를 다 작동을 하면서 뭐 부담 없이 쭉쭉 크게 신경 안 쓰면서 달리면 한 80km대는 그래도 무난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 속에서 단거리 위주의 출퇴근이 가능한 운전자라면 이 정도는 그래도 꽤나 만족스러운 수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웠던 부분은 이 지금과 같이 에어컨을 틀면서 주행을 쭉쭉 이어 나갔을 때 실질적인 이 거리 체감으로 느끼는 이 전비 부분이 꽤나 좋다라는 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나름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의 가격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브 M1 일단은 1892만원에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한 35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하면 좀 더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이제 경상남도 쪽 일부 이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뭐 900만원 이상의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원 언더로 내려가거든요. 요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모닝이라든지 레이라든지 이런 경차들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확실히 가격적인 이점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이브 M1 누가 사야 될까요? 어떤 소비자가 이 차한테 잘 어울릴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닝, 뭐 레이 같은 경차, 자동차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소비자가 이 차를 바라보면 조금 많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로 위에 이동의 개념을 충족할 만한 건 이륜차 오토바이인데 그렇다고 이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또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름의 또 차에 속하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세워놓을 수 있고 바로바로 이제 기동성이 높은 오토바이 운전자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녀석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는 소상공인을 꼽았습니다. 국내에서 뭐 반찬 가게라든지 뭐 세탁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치킨 배달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 초단거리를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야 할 때 오토바이는 확실히 위험하거든요. 내 몸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랑 초소형 전기차라고 해도 이렇게 스페이스 안에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나름의 전기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 뭐 전기 충전 거의 비용이 안 들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점을 갖고 있고 이런 소상공인들이 정말 초단거리를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누리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M1 같은 아이는 그래도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뭐 지원금, 국고보조금 최대한 땡겨 받으면 확실히 경차보다는 싼 게 사실이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총평을 말씀드려보고 싶고 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일단 행복을 가져다주는 차인 것 같아요. 저도 요 근래 이렇게 가장 많이 즐겁게 웃으면서 탄 차가 또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뒤에 레미콘이 있는데 거의 뭐 집채만 합니다. 무슨 건물이 하나 서 있는 줄 알았어. 네. 그리고 막 옆에 보이는 모닝 이런 애들이 SUV처럼 보이고요. 네. 그 정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결 재미있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기차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 무선 카플레이, 나름의 탄탄한 핸들 유격도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기 에너지차 특유의 이 훅훅 나가는 느낌까지 여러모로 꽤나 재미있고 기대보다도 만듦새가 좋았던 마이브 M1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살짝 주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3 서울 모빌리티 쇼를 보면 부스 맨 앞에 꾸려져 있던 회사들 거의 다 초소형 전기차였거든요. 이제는 디자인도 꽤나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마이브 M1뿐만 아니라 여러 초소형 전기차 회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시장을 키워나가야 될 때입니다. 다양한 라인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커진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니까요.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그리고 약간 거의 1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세보시라든지 이 마이브 M1 같은 녀석도 그렇고 좀 선전하기를 또 기대해 보겠네요. 네, 오늘은 귀여움으로 무장한 이 알뜰살뜰 네, 아주 또 기대 이상의 만족을 안겨다준 초소형 전기차 마이브 M1을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그리고 자동차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